가지고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언론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국방장관은 설사 위장전입을 몇 번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해도 북한한테 비빌거리는 사람은 그 국방장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데 대한 분별력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에 여러 정권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6.25 60주년 아닙니까? 6.25 남침 60주년. 6.25 남침 60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역사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저런 찬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6.25 남침 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했느냐? 이홍구라는 사람이 임명했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 이 사람 아주 경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기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좋아한다.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장관이나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좀 총리도 그렇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총리가 국무총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될 사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군 통수권자가 돼요. 그 국군 통수권자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물론 기피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홍구라는 사람은 경력이 괜찮습니다. 노태우 때 통일부 장관, 김영삼 때 국무총리, 김대중 때 주미대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중도 실용 노선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간이다. 이 사람이 윤희상 추모 기념사업회 위원장입니다. 윤희상 북한 공작원 윤희상 추모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간첩을 추모하는 일과 6.25 남침을 기념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는 기독교 신자고 그 다음 날은 불교 신자고 해가지고 수시로 나는 불교도 되고 기독교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떡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 공작원을 기리는 사람이 6.25 남침 전쟁을 기념합니까?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여기에 보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6.15서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든 그 재앙인 6.15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홍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6.25 남침 전쟁, 남침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새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하는 신령 중도 노선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진작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 실용 노선을 경제 사회 정책에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친서민 정책, 친실업자 정책, 중산층 위주의 정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보나 법치 문제나 안보 법치 여기에 적용을 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안보와 법치에서는 중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에서 그럼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아군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떤 길을 한번 보세요. 보자. 법치, 불법, 준법 사이에 뭐 적당한 회색 지대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중도 실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가지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연설하는 걸 내가 텔레비를 돌리다가 우연히 봤어요. 내가 눈여겨봤어요. 또 6.25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텔레비를 안 보는데 켜니까 또 그게 나왔어요. 봤습니다. 6.25 유엔, 우리가 6.25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줬다. 유엔에서 연설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부산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6.25 전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북한 공산권의 남침으로써 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 그 연설을 듣는 사람이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들이겠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겠죠. 한국 전쟁이 있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혹시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적 사실은, 그런 역사적 사실은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김일성이가 불법적으로 남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의무조항이에요. 그걸 만약 문장을 바꾸면 그것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아무 책임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 다음날에 딱 보니까 누가 나왔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수상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딱 또 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쪽에서 연설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 재밌는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그 이란에 그 넥타이 안 메고 그 수영 기고 다니는 그 이상하게 생긴 또 홍위병 같이 생긴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있죠.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하고 연설을 했어요. 어이없는 연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네탄야후 수상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어제 어떤 사람이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연설을 했다. 그런데 많은 국가대표가 그 연설을 듣지 않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 존경을 표시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네탄야후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이 귀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 즉 퇴장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란 대통령 연설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해서 유태인을 대표해서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이 좋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질문 한마디 하겠다. 당신들은 부끄러움을 아느냐? 당신들은 예절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유태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 왜 당신들은 퇴장하지 않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원래 국가의 안보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탄야후 보고 무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저런 수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금 함부로 건드려서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역시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홍수를 일으켜서 6명을 죽어도 우리 보고 막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거치니까 앞으로 또 한번 보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이번에 민노총 사태에 나온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민노총에 가입할 것이라고 보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노조가